예,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730선까지 올라왔네요. 그나마 좀 어려운 가운데 조금씩 위쪽으로 좀 치고 올라가려는 밀리진 않고요. 올라가려는 시도들은 있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님 오셨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점검하고요. 또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재미는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안 밀립니다. 오늘 주제 조금 압축해서 잡아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실적 시즌이고요. 미국에서 누차 오늘 아침 말씀합니다만 넷플릭스는 급락을 했고 테슬라는 좋은 실적으로 시간에서 오르고 있고요. 네. 같은 성장주인데도 사실 실적은 좀 다르고 있고 그렇죠. 실적 얘기할 텐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부터 조금 짚어주시죠.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인플레, 긴축, 중국 봉쇄, 네. 우리는 리오프닝 이런 건데요. 대체적인 흐름, 또 지금 주목해야 될 변수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지금 대외적인 요건을 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러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도 계속 문제가 네.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 전쟁이 다시 한번 격화될 전운이 감도고 네. 있고 또 연준의 긴축 좋아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없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달부터 하고 지난달 말부터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하단은 이제 확인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긴축에 대한 충격을 1월 달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그의 원동력은 크게 좀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흔히 잘 이야기하듯이 선반영. 이러한 저희 대외 악재들은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 자체가 우리가 눈높이가 되게 낮아졌고 또 기대치도 낮춰져 있었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지금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자신감이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게 이제 우리 증시의 하단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축 처져 있을 때 힘내, 자신감 가져 그러는데 네. 자신감을 가질 요인들이 사실 많지 않아가지고요. 어려운데 그렇죠. 네. 그나마 어쨌든 지금 대외 변수는 사실 예측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맞아요. 주목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기업 실적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 잡은 것처럼요. 이제 넷플릭스와 테슬라로 사실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를 대표하는 기업이 아니고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넷플릭스는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물론 가격 변동폭이 없지만 네네. 조금만 실적이 미스나 안 좋다고 하면 그냥 확 밀려버리고 그죠? 네. 좋다 그러면 또 환호하는 이전보다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변동성이 커졌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넷플릭스, 테슬라의 실적이 의미하는 바, 그다음에 또 전반적인 실적 흐름 체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증시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엔진을 달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넷플릭스 사태에서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기업들이 그 기대치만큼 실적을 못 내주면은 거기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가혹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시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 30% 넘게 폭락을 했던 거는 그만큼 네. 시장에서도 이제 실적만 믿고서 지금 증시에 진입했는데 그 실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기업들에게서는 실망감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비단 그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업종들 테마군에도 이른바 좀 부정적인 스피일오버 효과,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게 이번 실적 시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기에도 성장주는 갈 수 있다라는 좀 논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에는 성장하니까라는 건데 문제는 그 성장이 단순히 스토리, 내러티브, 기대감이 아니라 그것들을 실제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진정한 성장주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또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 미국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한 번 더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본인들이 지금 주변에 안 좋은 요건들, 공급난, 그리고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줬다라는 게 저는 이번 테슬라 실적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저희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하죠. 비단 미국 내에서 주도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도주를 하는 기업들인데 이들 역시도
1분기 때 어려웠던 여건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했냐,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사업 방향,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했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좀 많은 관전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좀 과한감이 있죠. 실적이 좀 미스 났다고 하더라도 한 10%, 15% 밀리면 이해가 가는데 35%가 네, 주가가 맞습니다. 급락하니까요. 이런 점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소비의 이제 그 질이 좀 다른 거죠. 넷플릭스는 팬데믹 때문에 사실 수요가 늘어났던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보면 P&G 이런 건 주가가 실적 좋아서 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필수 소비자라든지 리오프닝 되면 환경이 바뀌면서 써야 되는 거, 여행이나 네네. 이런 건 오르고 그런 차별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과 언택트 간에 좀 차별화가 있는 상태에서 실적까지 예상보다 안 나와주니까 시장은 거기에 좀 더 가혹하게, 냉혹하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국내 기업들은 실적이 그렇게 썩 기대치가 높지 않은데요. 미국은 흔들릴 때도 그래도 좀 자신감 가질 게 미국의 실적들이 뚜껑 열어보면 괜찮을 거다. 네, 맞습니다. 괜찮게 나오고요. 근데 우리는 미국 실적의 대표주들에 연동해서 국내주가 움직이니까 네네. 애플이 가면 뭐 LG 노텍하고 오늘 삼성전기 그렇죠. 가는 것처럼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동차 완성차나 부품 쪽도 좀 움직이고요. 네. 당장 이제 2차 전지도 좀 움직입니다. 자동차하고 2차 전지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자동차는 저도 이제 계속해서 올해 초부터 좀 좋아 보이고 계속 모아갈 만하다. 그래서 네. 매도 실익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월 달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자동차 주가의 반등을 좀 저해를 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 뷰가 바뀐 것은 아니고 저는 여전히 자동차 업체들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그 이유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가격 그 조정, 주가 조정 압력은 어느 정도 지난 한 해 내내 네. 거치면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게 하나의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1 환율 같은 경우가 1,200원대를 상회하는 구간이 지금 올해 1분기 내내 거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환율 기간에서는 자동차 업체들의 수익성도 한 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유럽 쪽에서 최근에 뉴스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은 유럽 쪽에서도 현대차나 기아차, 우리나라의 대표 자동차 업체들 전기차 판매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점유율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고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과 연관돼서 지금 유로화 대비 원화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매력적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 뭐 다음 주에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 둘 다 실적을 발표할 건데 개인적으로는 실적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잘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난주부터 현대차, 기아차들의 주가가 그래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아마 이러한 좀 전망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지금 이제 보고 실적 있습니다. 전망치를 보여주고 계신데 확실히 기아 쪽에 쏠리는 이유가 실적 자체가 현대차는 그냥 선방 방어하고 있는 거고 기아는 실적 추정치입니다만 얘기 늘어나는 게 그죠? 차별화가 그렇죠. 좀 되네요. 네. 2차 전지 쪽은요. 2차 전 뭐 자동차 쪽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자동차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겠냐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키 맞추기 좀 올라올 수 네네. 있다는 거고 2차 전지는 어쨌든 주도주군에서의 좀 밀려났지만 항상 주도주군에 있잖아요. 2차 네. 전지 지금 시각은 어떠세요? 저도 2차 전지는 저는 계속 좋아 보이는 업종 중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은 주가가 좀 반등하긴 했지만 최근 한 1, 2주 정도는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일정 부분 숨고르기성 조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내에서도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나 증설 이러한 이슈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테슬라의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지금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 의구심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올해 내내 좀 포트폴리오 내에서 계속 편입을 시켜야 되는 기업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뭐 워낙 사실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차에 돌이켜보면 에코프로비엠의 내부자 거래 의혹 이런 뉴스가 터지면서 그죠? 공교롭게 그런 조정을 사실 좀 세게 줬어요. 네, 맞습니다. 다시 좀 근데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보면 확실히 셀 쪽보다는 소재 쪽이 저도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력 있게 올라오고요. 실적도 몸집도 가볍고 가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오늘도 보면 소재 쪽이 훨씬 오늘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은 10% 넘게 급등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섹터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뭐 연준 얘기 이런 거는 앞에 많이 해서 뒤로 혹시 시간이 되면 뒤로 미루고요. 네네. 금리가 뭐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이면 국내에서도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좀 된다는 공식이 있는데 은행주들 같은 경우 요즘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편입니다. 주춤됩니다. 왜 그러는지 또 전략은요? 네. 예, 뭐 일단은 그 공식처럼 되지 않는 게 시장이다라고 좀 그렇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원래 금리 인상기에는 주가를 같이 그려보면은 미국 금리나 우리나라 금리나 은행주들 주가 같이 그려보면은 동일한 방향성을 띠는 경향은 있지만 네. 이것들이 잘 안 맞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뭐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 예대 마진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죠.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한동안 축소되는 구간, 미국이랑 같이 더불어서 축소되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미국 금융주 조정 받을 때 같이 엮여서 조정을 받았던 하나의 측면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큰데 네. 그 대부분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4월 달까지도 계속 그렇죠. 지속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밀렸던 측면들도 있습니다. 다만 뭐 은행주들 뭐 제가 섹터 담당은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은행주들도 역시 1분기 실적은 이자 마진 개선들로 인해서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비단 은행주들뿐만이 아니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1분기 실적 실적 잘 나온 것보다는 이제 2분기 혹은 3분기 이후의 실적에 대한 연속성, 성장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이거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그리고 또 최근에 계속해서 각광을 받았던 인플레이션 수혜주 이러한 업종들은 분명히 1분기 실적 잘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긍정적인 주가가 지속성을 띠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제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업황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 또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정책하고 이게 상당히 연관돼 네, 있고 맞습니다. 시장 자체가 KB금융 24조, 신한지주 21조, 20조짜리를 움직일 만한 에너지가 없다. 네, 맞습니다. 대략 한 2조짜리 그죠? 네, 네. 2조 언더의 그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가는 거고요. 5월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5월 초에 이제 미국의 FOMC가 있습니다. 네네. 그때 뭐 지금으로서는 50bp 인상, 소위 빅스텝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건데 그 뉴스를 시장이 이제 인지를 하고 나면 5월에 좀 상승 내지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렇다고 하면 주목할 섹터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뭐 연준 이야기는 아마 저 말고도 이전에 계속 많이 하셨을 네. 거니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은 저희가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FOMC 뭐 전후로 변동성은 있다라는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도 네. 그 저희가 4월 달에 있었던 3월 FOMC 의사록 전후의 변동성 혹은 3월 FOMC 이전까지 변동성보다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는 저는 몇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들 수급 이제 좋아지는 구간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그거와 연동되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고 또 워낙 실망들 많이 하셔서 네. 또 반도체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 실적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2분기 혹은 3분기 향 미래에 대한 실적 성장성은 여전히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의견 동의가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못 갔던 측면이 있었는데 5월 달에는 3월 달, 4월 달보다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구간이다. 라는 점에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이외에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업종은 저는 철강 쪽도 한번 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시클리컬 군에 속해 있고 또 인플레이션 수혜주 군에 속해 있긴 해서 가격적인 부담 혹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만간에 피크아웃 하면은 같이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부담감들도 있지만 그거를 자처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지금 시클리컬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거 또 철강 쪽의 생산 억제 정책을 하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좀 기대감들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 주목을 해보시면은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고 2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많이 자라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철강주들 계속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철강, 결국은 수급상에 조금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기대하셨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